이번 강의에서 배우시게 될 거는 현재형을 만들어 보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비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입니다,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오늘 시간부터는 비동사가 아닌 그 외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예를 들어서 뭐 먹거나 입거나 쓰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동사로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금 말한 액션 동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거나 먹거나 걷거나 우리 신체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표현하는 그 영어 단어를 액션 동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장 안에 끼워서 만들어 볼까요? 자, 우선은 오늘 지금 만드시게 될 문장들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은 언제 쓰는지, 언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취미활동으로 아침에 조깅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표에 딱 짜여져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가 8시에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문을 닫는다든지, 어디행 기차가 몇 시에 온다든지, 이런 것들, 시간표에 딱딱 짜여져서 움직이는 것들은 무조건 단순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자연현상들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든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쓸 때 순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주체가 되는 주어를 먼저 쓰시고요.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물이 무슨 동작을 하는지 동사를 바로 뒤에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맨 밑에 지금 초록색으로 써놨어요. 주어가 3인칭이고 또 한 개일 때는 동사에 s나 또는 es를 붙여주세요 했습니다. 주어가 3인칭이라는 건 뭐냐면 1인칭은 I만 1인칭이에요. 나만 1인칭. 너는, you는 2인칭이고요. 나하고 너를 뺀 것은 다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3인칭에는 여러 명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너네, 그들 같이, they 같이, 아니면은 뭐 children, 우리 애들 같이. 자, 나하고 너를 뺐는데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녀, 아니면은 Amy, Tom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3인칭인데. 자, 그렇게 한 명이거나 한 개일 때 동사에 s랑 es를 붙여줘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 깜빡깜빡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요, 저희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주어하고 동사만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어랑 동사가 붙으면 무조건 문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 가장 쉬운 동작인 walk, 걷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주어를 I, you, we, they 여러 가지로 놓을 수도 있고요. he, she, it 이렇게 뒀는데 그걸 왜 나눴냐면 I 1인칭이고요. you 2인칭이고요. we나 they는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walk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walk, you walk, we walk, they walk 이렇게 썼어요. 그렇지만 he나 she나 it을 보면 I도 아니죠. 얘네들은 you도 아니고요. I하고 you를 뺀 나머지인데 하나예요. 하나. he, she, it은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사에다가 s를 더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walks, she walks, it walks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s만 붙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es를 붙여야 될 때도 있다고 했었는데 언제 그럼 es를 붙이느냐면 언제? 자, 만약 어떤 동사를 딱 봤는데 동사의 끝이 sh, ch, th 이런 것처럼
자음 두 개가 연달아서 막 이어져서 끝나는 거. 자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에 이오우 이게 모음이에요. 아에 이오우 소리가 모음인데 요거 뺀 나머지가 다 자음입니다. 그런 자음들이 두 개씩 막 붙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es를 붙입니다. 그리고 또 o로 끝나는 경우 그럴 때도 es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놨는데 teac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꿨나요? teaches라고 바꿨고 finish도 sh 두 개가 다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es를 붙였어요. go 같은 경우는 o로 끝났기 때문에 es를 붙였고요. 규칙 2를 보세요. 만약에 동사의 끝이 e로 이미 끝나 있는 경우는 또 es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s만 붙여주면 돼요. close 같은 경우 closes s만 붙였고 like도 뒤에 s만 붙이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규칙 3을 보세요. 만약에 동사 끝에 그 단어가 알파벳이 y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y를 i로 바꿔주시고 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라고 해놓고 제가 밑에 써놨는데 play 같은 경우는 y로 끝났지만 그냥 s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같은 경우는 e로 끝났으니까 s를 그냥 붙여야 되나? 그래서 haves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얘는 has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불규칙하게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시고 이 동사들을 한번 바꿔보실게요. 1, 2, 3, 4, 5에 보면 지금 5개의 문장이 나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메간은 나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나하고 너가 아닌 건 3인칭이라 그랬어요. 3인칭이고 메간은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s나 es가 붙어야 돼요. 근데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speak에다가 s만 살짝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2번 보세요. 2번도 뱅크가 지금 나 아니고 너 아닌 나머지 3인칭인데 뱅크가 하나예요. 그러면 close에다 s를 붙여서 closes 라고 해주시면 되고 she teach 에서 she도 3인칭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ch로 끝나고 있으니까 teaches 하고 es를 붙여주시면 되겠고 he played piano 에서도 he가 3인칭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play에다가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play 같은 경우는 y를 i로 안 바꿔도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5번에 Paul go to the movies a lot. 요거 같은 경우를 보면 Paul도 나 아니고 너 아닌 3인칭이고 한 명인데 자 s나 es가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동사에. 그래서 go에 s나 es를 붙이는데 o로 끝나고 있으니까 es를 붙여야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자, 목적어가 있는 동사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자, 목적어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목적어는 을을이 붙은 공부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을이라는 조사가 붙는 게 나이기 때문에 나가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동사는 이런 목적어가 없어도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거나 머리가 자라거나 이런 걸 보세요. 여기에는 을을 붙이면 오히려 이상해요. 나는 무엇을 잡니다 라고 말 안 하고 머리가 무엇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있어요. 목적어가 을이 필요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어색한 이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을이 붙는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인데요. 오늘 슬라이드 중에서 자, 우선 한국어를 보면 나는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하냐면 소지섭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밑에 영어로 바꾼 버전을 보면은 자, 맨 처음에 당연히 뭐부터 영작을 해야 돼요? 자, 주어를 먼저 영작을 해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를 영어로 바꿨어요. I라고 바꿨고 좋아합니다.
동작을 그 다음에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바꿔서 like라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을을은 그 동작의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지섭 이렇게 썼어요. 자, 한국어 확장 했어요. 제가 소지섭이라는 목적어에다가 좀 더 붙여봤어요. 잘생긴 소지섭, 뭐 영리한 소지섭, 친절한 소지섭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잘생긴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주어 나는을 먼저 바꿔주고 I로, 그 다음에 동작 좋아하는 거 like 썼고요. 그 다음에 을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의 을에는 잘생긴도 따라와요. 그죠? 그래서 handsome 소지섭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된 거 뒤로 밀어주시면 돼요. 매우가 지금 영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very much 매우를 맨 뒤에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영작을 하시는 거예요. 주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을이 붙어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있으면 동작 뒤에, 그리고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도 나머지가 뭔가 남는다면 그 나머지는 맨 문장의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